안녕하세요. 네, 저는 울산에서 올라온 학부모 김춘희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올라올 때 남편이 새벽에 그 KTX역에 데려다주면서 이 능력주의 어려운 걸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고 그 남편이 취미 활동을 하는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 교사님들이 몇 분 계시대요. 그 교사님들한테 이 능력주의를 얘기했더니 그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기저 강연하시는 김누리 교수님 교사 강의 많이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빨리 울산으로 좀 내려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능력주의라는 주제로 제가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좀 멘붕이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야도 아니고 또 뭐 무슨 주의 이러면 우리 사회를 연구하시는 또 전문 분야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신데 굳이 밥하는 엄마가 굳이 또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런 거를 또 논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살짝 원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 이참에 얘기를 좀 해보자. 그리고 이참에 우리 부모 마음도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2022년 내년에 대선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후보들이 어떤 교육 정책을 펴는지 항상 길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잘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설거지를 하는데 그 정시를 누가 먼저 빨리 100% 완성을 시키느냐라는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집어 던질 뻔했습니다. 네,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이 이런 자기 아들에게 대통령 자리를 물려준다거나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기 아들에게 자기 권력을 물려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왜?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이룬 게 아니라는 이유로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되게 이상해요. 자기 능력이 아닌 우리 부모 재산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막대하게 물려받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 저는 좀 궁금해요. 왜 그런지. 아마도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권력 세습 이런 거는 인정을 못하게 하지만 또 자본주의다 보니 또 부의 또 세습은 그대로 또 합법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 시스템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아닌가 저는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우리가 또 과거에 이런 신분차별, 계급차별이 없어졌다고 해서 지금 우리 이 차별이 없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에서 딱 맞는 새로운 차별인 계급 질서가 또 만들어졌죠. 어디서요? 우리 학교에서요. 우리 아이들이 매일 다니는 학교에서 이 시각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태어난 신분에서 이제는 영어, 수학을 잘하는 능력으로 말입니다. 이 암기 능력이 절대 능력이 되어서 성적으로 줄 세워져 좌표 어느 위치에 한 점이 자신이 되고 이 점에 해당하는 짝을 찾듯이 또 줄 세워진 학교에 대학에 진학을 하며 이 좌표가 또 이력서가 되어 연봉순으로 또 줄 세워진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수십억 받는 연봉을 자기 능력이라 공정하다 정당화하고 공부를 못해 제대로 취직도 못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못 사는 게 또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자책하게 만드는 사회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능력주의가 교육으로 세뇌가 되고 세팅이 되어 죽어라 노력하고 밟고 밟히는 경쟁 속에서 숨막히게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의 일상 모습을 잠시 스케치해 볼까요? 엄마가 한의원 간다고 하니 아들이 엄마 그 한의원 선생님 경희대학교 나왔어? 바로 물어보더랍니다. 그리고 폐지 줍는 어른들을 보면서 50대 아주머니들께서도 저런 일은 안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대화. 결혼하고 싶다 하는 아들한테 결혼하려면 네 능력을 키워야 돼. 또 우리 30대 애기 엄마들 우리 아파트에도 스크린 도어가 있었으면 아파트 값이 올라갈 텐데 그랬으면 좋겠다. 뭐 너희 집은 몇 평이야? 너희 집은 무슨 차 타고 다녀? 너는 200충, 너는 300충.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빠 월급으로 애들이 200충, 300충이라 한답니다.
400중은 없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00만 원을 아빠들이 벌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집은 재난지원금 못 받는데 라며 자랑스럽게 요즘 초등학생들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성적으로 1등한 아이들도 선발해서 서울대학교 탐방시키고 유명 학원 강사 특별히 초빙해서 특강시키고 지역 인재를 양성한 다음에 장학금 주고 특혜주는 지역 장학재단의 부끄러운 행태들. 너는 공부 못하는 쟤하고 못하러 노노. 대학 안 나오면 힘든 일 해야 합니다. 네, 현장 스케치 어떠신가요? 이 모든 대화 속에는 돈과 학벌 중심에 있음을 눈치채셨나요? 이 돈을 많이 벌려면 연봉이 높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그러려면 좋은 대학 나와야 하고 좋은 대학 공부를 잘해야 하고 공부는 암기를 잘해야 되죠. 이것이 능력이다. 저는 이런 공식을 도출해냈습니다. 수학책은 없습니다. 네, 이런 것을 화두로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엄마 시민으로서의 꿈꾸는 교육을 상상을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 엄마 시민이란 말은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네, 하나는 이런 시스템의 흐림 속에서 거친 풍랑의 물살에 떠내려가는 우리 통나무 같은 우리 아이들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사회 시스템이 이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또 내 새끼만큼은 저 거친 풍랑에서 건져내야 되지 않겠냐는 심정으로 부모인 자신을 돌아보자는 의미이고 그런 의미에서 내 안에 또 보이지 않는 차별의식은 없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위에 스케치한 일상의 모습 중에서요. 너는 공부 못하는 쟤하고 못하는 노느냐는 실제로 저희 등대지기 회원께서 모 고등학교 아침 등교 현장에서 1등하는 친구와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약간 행동에 지적을 받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는 1등 전교 1등하는 친구에게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공부 잘하네. 뭐하러 너는 얼른 빨리 들어가라 교실에 그랬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는 요즘 일상이고요. 이렇게 이런 말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십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요.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학교에서는 여기에 맞춰 교과 과정이 만들어지고 성적으로 줄세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또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또 어떤가요? 부모는 아이의 이 능력을 기르기 위해 또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계신가요? 여러 개의 학원 가방을 바꿔줘가며 주말도 없이 무한 경쟁 속으로 밀어놓고는 다 너를 위해서다. 자기와 합리화를 하고 똑똑한 한 명이 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친자유주의에 낳은 신념으로 공부 상처를 새겨주며 아이들을 벼랑까지 내몰고 있는 현실. 아이들은 능력 있는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의 행복을 미래에 저당 잡히고 누울 권리를 박탈당하며 얼마만큼의 고통을 또 감내해야 될까요?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공부를 잘 하겠다며 부모님께 마지막 편지로 안녕을 구한 고등학생. 이제 1등 했으니 부모님 소원 이뤄드렸으니 이 생에서 자기 할 일은 다 했다며 옥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아이. 옆집 아이보다 공부 못해 부모님을 부끄럽게 해드려 죄송하다며 자기 삶을 마음껏 펼쳐보지도 못하고 줄 세워진 성적으로 무능력하다 낙인 찍히고 죄책감을 키워 중독 들어가는 이 시대 수많은 우리의 아이들. 대한민국 청소년 3명 중 1명은 살고 싶지 않다는 충격의 설문조사. 이런 참담한 소식들이 어찌 부동산 소식에 주가 정보에 반려견 뉴스에 밀릴 수가 있습니까? 몇 년 전 추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캠페인을 대학생들에게 알리려고 서명을 받으려 지역대 앞에 갔을 때 그 지방대 학생들 스스로 이미 스카이는 학벌이 좋으니 능력이 좋을 것이고 당연히 우대를 받아도 된다는 차별을 찬성하는 쪽에 스티커를 붙이는 걸 보고 저희 사교육업점사 등대지기 울산 엄마들은 아픈 추억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적으로 줄 세워진 어디쯤에 자신의 좌표점이 찍히고 그만큼이 자신의 능력인 양 세뇌당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마치 힘없던 어릴 때 묶였던 얇은 끈을 커서도 끊을 생각을 못하는 무기력해진 코끼리의 모습이 이 시대 우리 젊은이들의 자화상이 될까봐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살기 위해 현재가 고통스러운 이 모습 자체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현실이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며 아이의 손을 낚아채고 불나방처럼 이 모순 속으로 뛰어드는 에너지 넘치는 우리 대한민국 엄마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은 이유는 자식을 향해 희생하는 이 넘치는 에너지에 방향만 살짝 틀 수 있다면 이 불편한 현실을 고스란히 끌어안고도 강물을 거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엄마라는 이름
이름이 성장해서 엄마 시민으로 거듭날 때 저는 이 작은 교육의 유토피아가 가정 곳곳에서 만들어질 거란 전제를 세우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능력주의로 의식적으로 비판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정당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질문해보는 것도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된 우리 자신들도 누군가에게 들었던 학습된 목소리로 내 새끼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믿음으로 학원 가방들 챙겨 카페에서 간식 챙겨 먹여가며 아이 손에 학원 가방 하나씩 바꿔주며 대기하고 있는 이 시대 학부모님들의 모습은 집 밖에만 나가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은 할머니들이 이거를 아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두 잔의 같은 커피를 마시고도 혀의 감각을 무시한 채 비싼 커피가 더 맛있다고 현란한 근거를 대며 우매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민망한 모습들은 자본주의에게 우리의 감각마저 저당 잡혀있는 우픈 모습입니다. 너는 별 어려움 없이 좋은 집안에서 잘 자란 것 같은데 왜 사람은 평등해야 한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니? 이 질문은 저희 큰딸이 지금 사회 직장 초년생인데요. 대학교 때 남친한테 받은 질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남친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참고로 이 남친의 부모님은 교수님들이시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교수님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네, 고 박경리 작가님께서는 작품 토지의 등장인물 수백 명 중에 주인공인 길상을 가장 실패한 인물로 꼽고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가장 잘 만들려고 했다 애착이 펜을 쥔 손을 냉정해지지 못하게 만들었다. 손이 안 떨리고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신 작가님의 말씀처럼 내 자식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는 애착이 행여 떨리는 욕망의 마음으로 자식한테 전해지는 건 아닌지, 아이가 시험을 망치고 왔을 때 겉으로 괜찮다고 하면서 속으론 속상해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들켜 우리 아이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우리 아이 심리들을 불안하고 눈치 보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공부하기 싫고 적성에 안 맞으면 대학 안 가도 돼 하며 마치 깨어있는 엄마처럼 말하면서 돌아서선 속상하고 바라는 대로 안 되는 자식에 대한 마음의 미움의 싹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 건 아닌지, 자, 대학 안 간다는 자식이 솔직히 부끄럽고 남의 눈치가 보이는 건 아닌지, 어떻게 이렇게 내 안에도 분명 불평등한 차별의식이 있음에도 마주하기 불편해 인정하지 않은 채 아이들을 가식적으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부모 마음 먼저 살펴보고 알아차려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솔직한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덴마크 사람들의 행복한 비법인 교육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숨쉬기조차 힘든 우리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자존감을 되찾아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엄마 시민으로서 꿈꾸는 교육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양말을 신으면서도 이 양말 한 켤레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유를 실어오는 배의 선원들의 땀방울까지 우리 아이들이 느낄 수 있다면, 나의 성공이 수많은 이들의 노고와 인연으로 이루어졌다는 진실만 알게 된다면, 성공은 개인의 능력이라는 이 시대의 슬픈 공정 담론은 이미 넘어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육의 유토피아가 아닐까요? 이런 진리를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담을 수 있을까요? 공교육의 목적이 이 시대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경쟁이라는데 과연 이 경쟁이 경제력일까요? 네, 대한민국 교육이 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혁명이 필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점을 바꾸는 사고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제력으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안락한 행복감을 우리가 느끼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건 지금 당장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갖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앉은 자리에서 우리는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 과정을 만들면 어떨까요? 온갖 병마를 앓고 있는 사람이 30시간 임사체험 후 병이 기적같이 나왔다는데 그 이유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부터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내가 부러워하는 남이 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정작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공교육은 어떤가요? 머리만 쓰지 말고 가슴을 쓰는 방법을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또 어떨까요? 네, 끝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꼭 언급하고 싶은데요. 바로 책임제도입니다. 우리 사회는 1등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저 위에 위치한 그곳에선 누리기만 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며 철저히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을 향해 다 몰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누리는 만큼 철저히 책임을 지게 하는 책임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능력주의의 부정적인 면을 저는 긍정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철저히 책임까지 포함한 것이 진로 교육이 될 때 내가 공부를 잘하니 성적 순으로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의사 판사가 되겠다는 것을 넘어 내가 누리는 만큼 법적으로 책임까지 질 수 있는지를 스스로 살피게 될 것이고 이 고민의 끝에서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학교에서의 진로 교육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만 가르치고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들이 검사가 되면 그 아버지가 무소불위의 깡패가 되는 대한민국 작금의 현실에서 아들이 검사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친구한테 밥도 못 얻어먹고 밥도 못 얻어먹는 이런 책임 있는 제도가 있다면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공부 잘한다고 검사되라 하겠는지요. 사법고시 구수가 웬 말입니까? 청춘을 모두 바쳤으니 이것이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요. 그리고 권력욕이 클 수밖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 좀 불쌍합니다. 구술을 시킨 그 부모님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인 것은 저도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의사, 검사, 판사가 되라고 하기보다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고 진정한 노동의 해방은 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감축이라는 것을 뛰어넘어 노동의 놀이화라는 명제를 던져보는 건 또 어떨까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직업과 없어도 되는 직업이 무엇인지 토론하게 해보면 어떨까요? 혹시 아나요? 국회의원이 꼭 없어도 되는 직업에 국회의원이 나오고 꼭 필요한 직업에 환경미화원이 나올지요. 하루만 우리가 청소를 안 한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상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능력주의라는 이 시대의 불어오는 역풍에 맞서 우리 아이들의 행여 쓰러질까 봐 등대지기라는 깃발을 들고 힘없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서 바람을 견디며 함께 걸어온 울산 등대지기 엄마 시민들이 있습니다. 모임 장소가 없어 값싼 맥도날드 카페에 불편한 의자에 걸터앉아 떠드는 수다지만 그 내용만큼은 야무지지요. 교육이 바뀌어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모습만큼은 포기할 수 없기에 10년이 넘어 모임을 시작했던 나이 앞자리 숫자가 바뀌어 있고 얼굴엔 주름이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 빡빡 우기며 이렇게 모여 앉아 희망찬 교육의 낙꿈을 꾸고 있습니다. 힘없는 우리 엄마들도 이런 엄청난 꿈을 꾸는데 능력 있으신 우리 교육부 고위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는 낮 시간에 혹시 다른 무서움으로 보고 계신 건 아닌지 가끔 저는 몹시 궁금합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내 안의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 어느 영화 속 대사인데요. 끝으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성적으로 줄 세워진 좌표가 너는 아니란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이상 마치겠습니다.